2024년 8월 10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8월의 3분의 1이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굉장히 힘든 시간 보내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너는 어땠니? 라고 물어봐 주신다면, 제가 한 두어 달? 석 달 전쯤에 5월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왠지 여러분, 저는 지금 분위기가 2008년도 금융위기 같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2008년도에 이제 5월 달에 인생이 나락으로 막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정작 리먼 사태는 제가 크게 겪지 못했다. 왜냐하면 리먼 사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인생이 골로 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7월 달에는 제가 증권사를 4군데로 옮겨 다녔는데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휴가를 쓰기가 좀 애매해서 다른 직원들은 7월 달 혹은 8월 달 초에 휴가를 썼다면 저는 이제 다른 직원들이 휴가를 갔다 온 다음에 그러니까 8월 중하순 정도 늦지막히 휴가를 썼고 그리고 교보증권에 근무할 때는 본사에 있다가 지점으로 영업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오히려 그때 9월달 9.12 테러 직전까지 휴가를 못 썼었거든요. 그런 저의 이제 징크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그 최근 분위기를 좀 예상했던 이야기를 좀 돌아보면 제가 그만두면 제가 혹은 쉬면 주식시장이 급락하는데 2010년도에는 제가 증권사 사직서가 이제 정리가 돼서 수리가 돼서 경제방송하기 직전에 머리나 좀 식히고 와야겠다. 그래서 뉴욕행 비행기에 몸을 실는 순간 비행기가 붕 뜨는 순간 유럽발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그게 1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주가가 급락했을 때가 1월이었고요. 그리고 대부분 8월 달이었는데 뭐 흔히 SK 사태라고 불리우는 소버린 사태 그리고 뭐 리먼 사태도 8월 달부터 징후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2000년대 대우 사태도 8월 달에 발생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대우증권 들어가서 휴가계를 딱 냈는데 갑자기 대우가 망하는 바람에 비상이 걸려서 출근을 했더니 경찰들이 막 지점에 막 배치되어 있었고 하여튼 난리 부르스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7월 말경에는 이렇게 뭔가 8월 달은 좀 미쓰리에게는 좋았던 기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증시 격언 중에 셀린 메이라는 말은 있지만 8월 달에 증시를 팔아라는 격언은 없어요. 근데 올해는 어느 때보다도 좀 미쓰리가 더듬이를 바짝 세워서 계속 체크를 해서 잘 전달해 드리겠다라는 약속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7월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제가 여러분 혹시 7월달 FOMC 회의에서 연준이 25bp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썸네일을 달아놨죠. 그리고 제가 나중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7월 31일 날 얘네가 주식시장을 띄울 생각이 있었는데 이미 25bp 금리 인하는 반영이 된 상태에서 무엇으로 7월 31일 뉴욕 증시를 띄울까라고 고민하던 중에 서프라이즈로 깜짝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저의 이제 예상을 말씀드렸고 물론 틀렸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진짜 전하고 싶은 건 주식이 올랐어요. 주식이 하락했어요. 오늘 왜 올랐지? 이유를 막 찾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오늘 주식이 올랐을 거야. 라고 그런 방법으로 주식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평생 주식으로 돈을 못 번다. 오히려 주식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단순히 주식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정한수 떠놓고 바라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모든 가능성을 다 대비해서 내일은 증시를 띄울 자리인데 과연 뭘로 띄울까? 내일은 주식시장을 안 좋게 보고 있는데 과연 어떤 이유로 뺄까? 이렇게 굉장히 똑같은 얘기 같고
아니, 미쓰리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똑같을 것 같은 완전 다른 얘기를 여러분들께서 느끼시기만 한다면 주식은 완전 신세계가 열린다라는 얘기를 제가 종종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하튼 7월 31일 얘네가 서프라이즈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제가 그 방송을 올리고 어떤 청취자님께서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 나타났다 그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7월 31일 주식시장은 진짜 묘했어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25bp 금리 인하를 한 것도 아니고 금리 동결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을 뿐인데 주식시장이 과하게 상승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8월이 되자마자 미쓰리 네가 8월달 긴장하고 있어? 알았어, 긴장시켜줄게 라고 얘기는 하듯이 8월 1일이 되자마자 경기 침체 우려라는 단어가 뿅 하고 튀어나오면서 주식시장이 하락합니다. 그렇게 8월 1일, 8월 2일이 지나가고 그리고 8월 5일 급락장이 왔죠. 그리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뭔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진정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자, 8월 9일 금요일 뉴욕 증시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13, S&P 500이 0.47, 나스닥이 0.51% 상승했고요. 이틀째 강세를 보였죠. 자,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됐다. 그래서 시장이 안도하는 모습으로 이틀째 강세를 보였지만 목요일보다는 좀 상승폭이 줄어들었고, 근데 여하튼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한 주는 완전히 격동의 한 주였어 라고 전문가들은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8월 5일 주식시장이 대한민국도 정말 초유의 사태가 발생이 됐고 미국도 하락했습니다. 화요일 날 뉴욕 증시 반등했는데 거의 모든 전문가들은 반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월요일 날 너무 많이 하락한 것도 있었고 얼마 전까지 듣도 보도 못했던 경기 침체라는 얘기가 툭 튀어나오다 보니까 그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반등일 뿐이다 라고 했다가 그 불안한 심리가 주식시장에 반영이 돼서 일단 반등을 좀 해보자. 반등을 더 해보자. 그래서 상승 출발을 했다가 장중에 다우지수가 오르면 나스닥과 S&P가 하락하고 나스닥이 오르고 다우지수가 오르면 S&P가 하락하고 이렇게 막 혼조세로 움직이다가 종가에는 상승도 지키지 못하고 혼조도 지키지 못하고 3대 지수가 하락 마감을 합니다. 시장이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경기 침체라는 단어 하나 보고 완전 까무러쳤습니다. 그리고는 목요일날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17,000명 감소했어. 야, 경기 침체 아니야. 걱정하지 마. 라고 하면서 목요일날 증시가 크게 상승했고요. 그리고 금요일날도 중요한 경제 지표가 없었던 상황 속에서 야, 조금 더 반등하자. 그래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분위기를 어떻게 느끼십니까? 물론 내일 제가 방송에서 다음 주, 한 주 동안의 주식시장 분위기를 또다시 그려드릴 텐데, 제가 주식시장을 뉴욕 증시를 보면서 들었던 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보고 너무 놀랐다. 근데 이미 저는 여러분들한테 25bp 금리 인하는 이미 뉴욕 증시에서 다 소화시켜서 이미 똥까지 싼 관계로 9월 달에 25bp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도 주식시장은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마치 야동을 볼 때 조금 더 강한 거, 조금 더 센 거, 조금 더 자극적인 거, 더를 외치는 것처럼 9월 달은 25bp 금리 인하가 아니라 조금 더 센 거를 원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8월 달은 우리가 경기 침체라는 굉장히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되는 숙제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돈다방 미쓰리 청취자님들은 제가 이미 여러분 9월 달에 25bp 이상의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8월 달에
경기 침체라는 그 약간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되는 거를 가스라이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고맙다는 댓글을 달아주셨고 저도 되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금리 인하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제가 올해 주식시장 하방을 열어놨습니다. 미쓰리 하방 어디까지 생각해? 장중에 2,400 이탈될 수 있고요. 뭐 3,000원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얘기를 이제 월요일에 해드렸잖아요. 제 머릿속에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은 이런 거였죠. 이미 작년에 9월 달에 그 당시 연준이 해야 될 일이 더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미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2024년도 금리 인하 할 거예요. 라고 금리 인하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1월 초에 10월 달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오자 갑자기 연준이 금리 인하는 얼어 죽을야, 금리 인상은 얼어 죽을, 금리 인하해야 돼. 그래서 갑자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기 시작했고 2024년 연말 점도표를 봤더니 2023년도 연말 점도표보다 75bp가 떨어져 있더라. 그럼 최소한 25bp씩 3번 정도 금리 인하 하겠네.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막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다 2024년 6번에서 7번까지 금리 인하 꿈을 꾸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건 너무 과하다. 아니 2024년도 8번의 FOMC 회의에서 6번에서 7번 금리 인하를 하면 도대체 경제가 얼마나 개작살나면 그런 상상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 투자자들은 마치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9월달 50bp 금리 인하를 얻기 위해서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소화시켜야 되라고 했던 것처럼 그냥 앉아서 금리 인하를 날로 먹으려고 했던 거죠. 경기 되게 좋아. 골디락스야. 연착륙이야. 근데 금리 인하 했으면 좋겠어. 이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모순이거든요. 제가 이 모순을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진짜 경제가 좋으면 금리 인하 할 필요가 없다고요. 선택지가 금리 인상, 금리 인하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동결도 있다고요. 근데 자꾸 시장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때가 작년 연말이었고 미쓰리 머릿속은 이미 미국의 경제지표가 우하향 곡선을 길게는 19개월, 18개월, 짧게는 12개월, 13개월 전부터 찍고 우하향 곡선을 그리다 보니까 얘네 금리 인하 해야 될 텐데 21세기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지금 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 국민 힘들 텐데 라는 이야기를 계속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상반기를 보냈어요. 제가 올해 하반기를 뭐 안 좋게 본다. 미쓰리 지금 2,800 넘어갔는데 여러분 한 방에 낄 수 있어요. 한 방에 밀어낸다 그랬더니 세상에 어쩜 그렇게 주식시장이 요즘에 미쓰리 말을 잘 듣는지 그냥 봤지? 미쓰리가 한 방에 뺀다 그랬지? 나 하루에 200포인트 뺀다. 이 생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봤던 부분이 뭐였냐면 계속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 2024년도 뉴욕 증시가 오직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게 금리 인하예요. 금리 인하 기대감 이슈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장하잖아요. 2024년도 1월 2일 뉴욕 증시가 개장되자마자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했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애플의 매도 보고서. 그래서 1월달 주식시장 초반에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분위기가 작년 연말부터 만들어진 금리 인하 기대감과 애플은 안 되겠네. 애플 나가고 가만 있어봐. AI 아직 수익은 잘 모르겠는데 성장 기대감 있는 액 와봐. 그래서 올해 상반기는 금리 인하와 엔비디아 두 녀석이 갖고 있는 유일한 기대감. 한마디로 떡줄 사람은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김칫국 드링킹 가고 있는 상반기를 보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께서 미쓰리 네가 지금까지 한 말 오늘 방송에서 한 말 나 귀에 딱지 앉아 다 알았어. 근데 그 얘기 왜 자꾸 되풀이하니?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9일 금요일 날요. 9월 달 연준이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할 확률이 50.5%. 경기 침체 우려로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었잖아요. 그런데
목요일 날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하나만 보고 에이, 아니야. 미국 경기 침체 아니야. 괜찮아. 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9월 달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쑥 들어갔습니다. 다시 원위치가 됐어요. 제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는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아니, 경기 침체 우려, 50bp 금리 인하 가능성 커졌고, 그래서 주후반에 갔는데 주후반에 갈수록 오직 경제지표,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기준선 30만 건에도 미치지 못했고, 그래봤자 전주와 17,000명 차이가 났는데 그 지표 하나만 가지고 아니야 미국 경기 침체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 생쇼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뭐 경기 침체니 아니니 뭐 좌지우지할 만한 경제 지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 경제 지표, 특히 고용 지표는 많이 꺾이기 시작했고요. 미국의 고용 지표가 꺾이자 고용 지표까지 꺾였으니까 금리 인하를 해야 돼. 이 문장이 만들어진 게 작년 11월 초였었거든요. 근데 8월 달 들어와서 증시가 하락하니까 아이고 미쓰리 말대로 7월 달에 25bp 금리 인하 했었어야 되네부터 시작해서 무슨 소리야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 해야 돼 아니야 무슨 소리야 100bp 해야 돼 이 생쇼를 하다가 갑자기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그 허접한 아직은 별로 의미 없는 그 고용 지표 딱 하나 가지고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9월 달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뚝 떨어집니다. 제가 그랬죠. 올해는 증시에 호재가 없다니까요. 금리 인하 기대감, 하물며 AI 기대감도 상반기에 다 써먹어서 하반기는 뭐 이슈가 없어요. 더 올릴 만한 에너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식시장은 저질이다. 유동성 장세가 아니다. 악재가 나와서 빠지면 밑에서 받아줄 물량이 없다. 받아줄 여력이 없다. 이런 얘기 계속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자, 지난 한 주는 격동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주부터 7월달 소비자 물가지표, 7월달 생산자 물가지표, 7월달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8월 15일 광복절로 휴장입니다. 소비자 물가지표라든가 생산자 물가지표는 둔화되겠죠. 근데 예전 같으면 이렇게 인플레이션 지표가 잡히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겠구나. 와, 드디어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혀라고 소비자 물가 지표를 확인하면 그 둔화된 지표를 보고 뉴욕 증시가 상승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이젠 그게 안 먹힐 거라고요. 왜? 이미 경기 침체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둔화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다가오는 한 주 동안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뭐겠습니까? 8월 15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소매 판매입니다. 그리고 뭐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인데 뭐 그거는 뭐 저는 크게 의미 두지 않고요. 소매 판매 그리고 8월 16일부터 이제 주택 관련된 지표, 뭐 주택 착공 건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될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제가 다시 정리해서 내일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난주 한 주는 경기 침체 우려 심리가 너무 커져서 너무 과도해서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가 과도하게끔 했던 이유가 뭐냐면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를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판이 짜졌다면 한 주를 보냈더니 다시 지금 7월 말로 원상복귀 시켜놨습니다. 미국 경제가 침체될 우려가 없대요. 뭘 보고 우리가 확인합니까? 우리가 확인했던 건 오로지 8월 8일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하나만 보고 그렇게 안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제가 앞에 썸네일에서 만들어 드렸죠.
그렇다고 다음 주에 소비자 물가지표, 생산자 물가지표가 둔화됐다고 야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 잡혔으니까 금리 인하 하겠다. 증시에서 안 먹힐 거라고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표 그 외에 다른 경제지표들은 이미 굉장히 안 좋은 둔화된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발표되는 경제지표가 조금이라도 둔화되면 또다시 경기 침체 우려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흥분하지 마십시오. 뭐 지난주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2600포인트를 만들려고 했던 장이었다. 제가 이제 내일도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겠는데 뭐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매번 그렇게 뭐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하튼 제가 이제 내일 방송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다시 복습으로 돌아가면 지난주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00포인트 어떻게든지 가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한 주였다. 8월 9일 금요일 대한민국 코스피는 2600포인트 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뭐 나중에 힘이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뉴욕 증시도 주 초반에 크게 하락했던 거를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하나 보고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됐다라고 시장을 안정시키고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 안도감이 다음 주까지 계속 가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음 주에는 경제지표 중요한 것들이 굵직굵직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소비자 물가지표, 생산자 물가지표 이외에 무엇보다 소매 판매, 이런 거 되게 중요하고요. 여러분들께서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됐다고 안도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한번 시장이 확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어느 선에서 회복이 되지만 어디 선에서밖에 빵꾸가 나고 마치 카드 돌려막기 하듯이 어디서 자산시장에서 구멍이 나기 시작하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은 복습 위주로 해드렸는데요. 내일 8월 11일 그 일요일 방송에서는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고민해 봐야 될 주식시장의 그림을 좀 예쁘게 잘 그려서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